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직영주유소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50억 원대 농산물 허위 거래로 하동군의 한 농협에 피해를 입힌 농산물 유통거래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사업 진척이 없는 재개발조합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업 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로 주민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를 갖고 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유사는 위탁 운영자가 직원이 아닌데도 경영에 간섭하면서 지점 이동을 명령하고 판매 가격을 통제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위탁받아 경영했던 54살 김모 씨. 독립된 사장이지만 마치 직원처럼 18년 동안 8차례나 지점 이동을 지시받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곳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지만 위탁 경영 재계약을 맺지 못할까 봐 이동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합의고 이런 전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습니다. 구두통 거죠.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은 계약이 안 되니까. 7년 동안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위탁 경영했던 38살 박모 씨. SK네트웍스가 주변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팔라고 지시하면서 경쟁에 밀려 사업을 접었습니다.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위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 조금 맞춰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만뒀죠. 계약서에는 위탁 경영인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판매 가격과 지점 이동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는 판매 가격은 협의해 결정하고 있고 회사가 지점 이동을 요구했을 경우 위탁 운영인이 승낙해야 재계약된다고 해명했습니다. SK네트웍스의 직영주유소는 전국 50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던 주유소 위탁 경영인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리점에 주문보다 많은 물량을 떠넘겨 대기업 갑질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건. 이를 계기로 기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제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SK네트웍스는 기름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요, 사장님이 정하세요? 아니 본사에 정하고 이걸 본사에 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위탁 경영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토지와 점포 시설을 제공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영주유소 위탁 운영이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다고 경고합니다. 가맹점주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적 성격도 일면 부인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법의 경계 밖에 놓이게 되어서 어떠한 보호법제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 입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업 사정이야 여러 가지로 이유도 많지만 노동자들은 더 시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62살 정철호 씨. 석 달치 임금 1,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이자 원청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생활을 위해 주변에 돈까지 꿔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이거 못 받아 당장 안 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당장 지장이 있는데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돈 나오기만 바라고 현장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의 또 다른 중소기업. 조명을 만드는 신생업체로
창원시와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투자는커녕 직원 임금도 밀려 있습니다. 1,400만 원을 못 받은 박모 씨는 퇴사 뒤 석 달째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는 뜻이 회사가. 임금이 안 되고 하니까 나갔고 안 주니까 또 고용부는 갖고 고발하고. 조선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STX 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에서는 지난 10월 회사 관계자가 원청에서 받은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약 100명이 3억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도 없죠. 조선을 가지고 10년 넘게 다닌 건데 어느 사장이든 그 돈 먹고 째면 못 받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올해 지난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800여억 원, 27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몇 달 전 하동군의 한 농협이 농산물 허위 거래로 4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담보 서류까지 모두 조작했던 농산물 유통 거래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농협중앙회 감사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확인된 하동의 한 농협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던 37살 천모 씨 등 3명은 양파나 고사리 등 농산물을 사들인다며 농협에 5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짜 거래 내역서를 꾸몄습니다. 돈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사 운영하는 데 일부 쓰고 물건 매입하는 데 일부 쓰고 있어요. 잘 지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죠. 이들이 제시한 담보물도 감정가가 50배 넘게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농협이 당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외상 거래를 내준 겁니다. 거래 대금 명목으로 농산물 유통업체에 67억 원의 돈을 먼저 내줬고 해당 조합이 회수한 금액은 14억 4천만 원인데 담보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6천만 원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농협 손실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외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실거래 확인을 위해서 출장 조사를 하였지만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방문한 것에 그쳤고 농협 측은 조합장 등 직원 3명을 정직 처분하고 뒤늦게 판매 담당 직원을 해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통업자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쫓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남도의회가 SPP조선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SPP조선이 채권단의 선수금 발급 보증법으로 신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SPP조선과 협력사 등의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한 13,000여 명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SPP조선 경영 정상화 간담회에서 SPP조선 측은 채권단의 보증금으로 신규 수주한 선박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7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창원의 재개발 조합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설립 인가를 받고도 7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구암1 재개발구역. 전체 조합원의 60%가 동의해 해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해산이 될지 모르고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투입된 막대한 돈입니다. 시공사 두 곳은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매몰 비용 27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가 재개발을 추진하며 들어간 각종 용역비와 행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1, 200 들고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가집니까? 만약시 우리한테 잡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조합원들은 반발합니다. 애초 사업을 지연시킨 건 시공사기 때문에 매몰 비용 역시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그런 피해를 봤는데 자기들 대회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몰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또 갑질 어떤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매몰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조합을 인가해주거나 또는 해산할 때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황으로 경남에서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될 것으로 보여 매몰 비용을 둘러싼 갈등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의회 군의원 성만진 신영얀동장 대표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군 7전단 왕건함 강희원 대령 등 장병 1동 60만 원, 거제시 현지 내법일 경로당 1동 50만 원, 거제고현 거가건설 중기 윤형호 대표 50만 원, 김해시 장류 팔판마을 5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1동이 5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원 S&T중공업 주식회사 단비회 50만 원, 창원 GNB코리아 주식회사 워크샵 포상금 박정철 이사회 11명이 50만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안녕마을 이감민 씨 50만 원, 창원시 성산구 주식회사 성안기전 상조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이 하위권에 머문 데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참담한 결과라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회의를 열고 청렴도 평가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람을 신뢰하는 민주적 리더십은 양보할 수 없지만 인사와 예산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 청렴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감 스스로 반성하고 청렴도를 직접 챙기겠다며 직원들도 부서별로 이해와 배려, 소통과 신뢰하는 기관의 모습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10주년 기념식이 해양수산부 주최로 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창원 풀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은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의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산학협의회와 소통을 통해 모자란 부분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창원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단을 확대할 계획으로 산업체 견학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특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해 지역 산업단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 함안의 모 사찰 숙녀 58살 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김해 신천 산단 비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한 소방설비업체 대표가 최철국 전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경남개발공사가 마산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업체와 계약한 기한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아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용지부담금 징수액을 파악하지 못해 326억 원을 경상남도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해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392억 원을 징수했지만 신설학교 용지 매입 비용만 교육청에 지급하고 133억 원은 도세입으로 처리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징수한 학교 용지 부담금 1,526억 원 가운데 326억 원을 교육청에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반대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재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법 강행을 규탄하며 새누리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함양농협 전 조합장 57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46살 이모 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가공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약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알고도 700만 원씩 분담해 2,800만 원을 가공사업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